센 C 단계에는 몇 년 동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어딘가에 있고 뭐 그런데 뭐 그러면 그냥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이거는 이 자리가 생각을 해봐. 그럼 이 기호는 무슨 말이니? 둘 중에 x가 y 이상이면 x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서연아, 어떻게 놓고 시작을 해야 돼? 어? x가 y 이상일 때 한번 풀고 됐니? 두 번째, x가 y보다 작을 때 한번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결론은 이거야 그냥. 계산만 좀 짜증으로 해야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x가 y 이상이면은 이 max xy가 누가 된다는 이야기야. x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냥 식에다가 이거 누구만 x제곱 마이너스 y 빼기 3은 마이너스 2x 2x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은 얼마?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아, 무슨 말인지 알까? 알까? 그리고 이때 mx, max 너는 누구니까 x, y가 누가 될 거야? y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냥 이가 누구란 소리야 그냥. x제곱 마이너스 y 빼기 3은 마이너스 2y 2x제곱 플러스 y 빼기 3은 누구? 마이너스 y. 이렇게만 딱 투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만 달라지지 뭐가 달라질 건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 뭐시가? 뭐시가? 고하윤 씨? 그래도 첫 번째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는? 뭔가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 y는 누군지 알잖아. 그치? y를 여기다가 쳐집어 넣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면 요 두 개 더하면 y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죠. 맞아요? 그럼 이거 풀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럼 x 값이 몇 개 나올 거니까 두 개 더 해볼까요? 3x 얼마야? 제곱 빼기 6은 마이너스 3x.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 x가 마이너스 2하고 누구야? 1이잖아. 그럼 일단 집어넣으면 y 값도 구해진다 이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응.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애만 찾으면 되겠지. 근데 뒤에 건 어때 서연아? 이거 풀려고 해보면 이쪽 이행하면은 척척척척 하면은 얼마지? y는 응. 마이너스 잠깐만. 50원.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y. 이것도 착착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얼마? 3은 마이너스 y.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같대요. x제곱 빼기 3은 얼마야? 2x제곱 빼기 3. x제곱은 얼마? 0. x가 얼마야? 0이면 y는 3. 이렇게 풀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이거 하나 있는데? x는 0, y는 3. 이게 맞아요? 어디서 틀렸어? 쌤 2x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y 아니에요? 마이너스 2y야? 마이너스 2y래, 2y. 오. 빨리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얘가 풀면은 2x 제곱 얼마야? 빼기 3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6 이게 되죠. 그러면 애초에 안 풀리겠네. 그러면 얘는 그치? 이땐 답이 안 나오겠다 이 말이죠. 됐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설마 이런 건 이런 그거 그럼 마이너스 2예요? 뭐가 답. 답이 아니. 이걸 이제 풀어야지 이제. 저거 곱하기. 이건 여기선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답이겠지. 여기다가 대입해서 y 값 찾아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우리가 찾는 답이라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20번만 하고 그냥 넘어가죠. 뭐 이건 뭐 굳이 내가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이건 중학교 2학년 문제긴 하지만 뭘 구하래요?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차는 하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 아는 건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두고 x라고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라고 두면 될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가 생겨요? 13의 제곱이 생기죠. 그치? 또 여기가 y 빼기 2라는 것도 알고 여기가 x 빼기 2라는 것도 알아. 그러면 x 더하기 y 빼기 4가 누가하고 같아요? 13하고 같다는 것도 생기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x 더하기 y가 얼마라는 걸 알게 됐어요. 17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얼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169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x, y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에서 x, y 찾을 수 있으면 나머지 것도 다 찾을 수 있죠. 그치?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이고 23번을 한번 해보실래요? 풀어봐. 이거는 학교 시험에 나올 법도 하니까 이거는. 문제를 잘 읽어봐. 알았지? 문제를 잘 읽었겠지 먼저 서연아. 생각이 비슷하니까 나랑. 근데 A, B도 지름이고 C, D도 지름이라 그랬어. 그치? 근데 등변 사다리꼴이라 그랬대. 그럼 길이가 같겠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길이가 지금 얼마란 반지름의 2배겠지. 지름이었으니까. 여기를 2R이라고 뒀겠죠. 여기도 2R이라고 뒀겠죠. 생각이 같았으니까 서연이. 그리고 여기는 4라 그랬네. 그치? 근데 내가 얘를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봐서 요렇게 발 내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치? 그럼 여기는 내가 4라는 걸 알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4. 그러면, 내가 원의 중심이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봤대. 그치?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이는 얼마일까? 2가 되겠지. 얘도 여기까지도 4일 거니까 분명히. 맞아요? 여기도 얼마가 되고 2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R 빼기 2가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지? 2열 빼기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얼마야? 2열 빼기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둘레는 구했다. 둘레는 얼마지?
8R에다가 (8R이네요) L이. 맞냐? 자, 그리고 나서 넓이는 내가 이 높이만 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니까 윗변은 4가 될 거고요. 아랫변은 짠짠짠짠짠짠 더하니까 요 두 개 더하면 4R 더하기 8, 4R 빼기 8, 4R 빼기 4 위에 더하니까 4R이 되겠네요. 그쵸?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4R 곱하기 높이. 높이는 어쩔 수 없이 피타고라스 써야 되겠네. 높이 여기가 높이니까 4월 제곱에서 2월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빼니까 4월 제곱 빼기 4월의 제곱 빼기 16, 28의 16R 더하기 16이 되겠네요. 그럼 높이는 루트 16R 빼기 16이 되겠네요. 맞냐? 맞지? 맞겠지. 그러면은 4가 앞으로 나올까? 아니, 됐어. 그냥 할게요. 4의 루트 R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곱하기 얼마? 2분의 1 하면은 8월의 루트 얼 마이너스 1 이게 넓이 S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S 제곱했으니까 64 얼 제곱에 얼 마이너스 1 더하기 8L 했으니까 60 이렇게 다 8L이구나. 각게 맞춰주려고. 얼이 얼마하고 같대요? 6720. 그럼 왠지 느낌이 64로 나눠 떨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래야 쉽게 나오겠지. 그럼 나누면 얼마 되냐? 64 얼마야? 320 15? 그러면 얼의 세제곱 마이너스 얼제곱 더하기 얼 빼기 1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15야? 105야 105? 105네 105. 그럼 조리제법 해봐요. 되겠지? 조리제법 되겠어요? 얼마 남아? R 5가 나와요. 5가 됐대요. 그럼 이제 BD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됐나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피타고라스 쓰면은 이제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되겠지? 그럼 이제 느낌이 좀 그렇다. 자, 24번. 이것도 이제 공통근 문제잖아요. 그치? 공통근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통근을 누구라고 둘까요? 알파라고 둘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P알파 더하기 Q는 0 하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Q알파 더하기 P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그런데 이게 이 공통근이잖아. 근데 두 식을 더하고 빼도 거기 안에는 분명히 공통인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두 개를 빼도 여기 안에 공통근은 알파는 들어있다 이 말이잖아. 그럼 빼버릴게요. 그럼 B 빼기 Q 알파 빼기 B 빼기 Q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B 빼기 Q
알파 빼기 1은 0 이런 식이 나오겠네. 맞나요? 그치? 그럼 결론은 뭘까? 만약에 if P하고 Q가 같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소연아, P하고 Q는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아버리면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똑같은 근을 갖겠잖아. 그치? 한 개의 공통근만 갖는다 그랬는데 그럼 넌 아니니까 공통근 알파가 얼마란 이야기는 됐네. 그리고 얘네들 공통근의 아닌 애들의 B가 1대 3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를 베타, 하나를 3베타 이렇게 두고 풀면 되지 않을까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1 더하기 편의상 베타의 근을 요 놈이라고 3베타를 얘라 그래보자. 1 더하기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P. 베타가 누구? Q. 이렇게 되겠죠? 다음 여기는 1 더하기 3베타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Q. 3베타가 누가 되는 거야? 3베타가 P. 됐어요? 어허, 그럼 P하고 Q에 거시기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풀면 되겠죠? 되겠어요? 넘어가도 되죠? 오케이. 이 정도는 할만하죠. 자, 25번. 이거는 좀 풀어볼만 했어요. 풀어보라 그랬는데. 응? 25번 괜찮아요? 자,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지 않나요? 공통근을 알파를 간다 그랬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A분의 1은 0.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B분의 1은 0. 그럼 또 빼겠죠. 그러면 A 빼기 B 알파 더하기 A분의 1 빼기 얼마? B분의 1은 누가 돼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할래? AB로 곱해요. 통분해. A 빼기 B 알파는 아니 더하기 통분하면 되지. A B분의 마이너스면 A 빼기 B 이게 되죠. 는 0. 그러면 내가 A 빼기 B로 묶으면 알파 빼기 A B분의 1은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 여전히 또 A랑 B랑 같으면은 뭐 모르겠어요.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은 첫 번째 A는 B든지 두 번째 알파가 누구야? A B분의 1이든지. 달라요. 응? 달라야 하는데. 뭐 다르다고 나와 있어 문제? 네. 아 근데 서로 다른 상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안 되고 여기서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한테 뭘 준 걸까? 얘를 준 거겠지. 넣어보자 그냥. 알파 자리에다가 얘를. 그러면은 A 제곱 B의 제곱분의 1에 더하기 얼마가 돼요? B분의 1 더하기 얼마? A분의 1은 0 이게 되겠죠? 싸그리다 누구를 곱해버릴까요? A제곱 B제곱을 곱해버릴까요? 됐나요? A제곱 B제곱을 곱하면 1이고요. 얘는 누가 돼? A제곱 B가 될 거고요. A B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됐다요? 근데 B가 누구야? 1 빼기 A야? 1 더하기 A제곱에 1 빼기 A에
더하기 a의 1 빼기 a의 제곱은 0 이렇게 해서 얘 풀면 나오지 않을까요? 됐어요? 알파는 a분의 ab분의 a 나온다. 응? 아 이거 통분을 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 다음에 저 식이 왜냐? 뭐 이식? a 제곱 b 제곱 더하기 아 이거? 아, 얘를 여기다 대입했어. 알파 대신에. 잠깐만. 맞지. 대입하면 되지. 됐어요? 그럼 전개 좀 해보라요. 전개 좀 해보아요. 얼마 나와요? 빨리 전개해봐. 암산이 안 되는 걸로. 자, 1 더하기 a제곱 빼기 a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니까 이따가 a 곱할 거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는 0이 되겠네요. 이거 사라지네. 그러면은 얼마예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요. 그럼 뭘 구할 건데? 알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a 아니 구할 필요가 없어요. A, B가 누구니? A, B는 A의 1 마이너스 얼마? A잖아. A 제곱 마이너스 A야. 그냥 얼마야? 여기서 마이너스 A 제곱인가? 마이너스 A 제곱 누구야? 플러스 A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냥. 됐니?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건 좀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자. 공통근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요즘 추세가 공통근 갖고 이거 뭔가 자세하게 하거나 막 그런 거는 문제는 아닌데 나오진 않는데 근데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그냥 공통근 구해라 하면 문제 나와봐야 딱 요 정도 느낌. 어려워봐야 이 정도 느낌. 됐니? 요즘 추세는 아니죠 이게 옛날 책. 공통근 말고도 낼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걸 내고 앉아있는 학교는 꺼져야죠. 자, 해볼게. 기억은 맞다는 거 보이니? 그치? A분의 C, A분의 C. 오케이. 그치? 자, 니은. AC의 부호가 같으면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라 그랬네요. 그러면 난 모르겠어. 그럼 아까 했던 짓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A 알파 아이고 넣어보고 계산해보면 되지 않을까? A 알파 제곱 빼기 B 알파 더하기 C는 0하고요. A 알파 제곱 빼기 2B 알파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뭐 틀렸어? 그냥 빼죠. 그러면 빼버리면 B 알파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 말은 첫 번째 B가 얼마든지 0이든지 두 번째 알파가 0이든지잖아. 됐나요? 그런데
AC가 양수래요. AC가 양수래요. 그러면 두 군의 곱이 애초에 양수잖아. 그러면은 근이 0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x표네. 됐니? 그럼 b가 얼마란 이야기야? 0이야. 그러면 이제 b에다가 0을 쳐 넣어봐. 그러면 a 알파 제곱 더하기 c는 얼마야? 0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은 누구야? 마이너스 a분의 c잖아. 맞아요? 내가 공통근을 제곱했더니 뭐가 생겨버렸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됐네? 그치? 그치? 근데 조건에서 ac가 뭐라 그랬어? 같은 보호래. 애초에. 돼요? 돼요? 그러면 얘가 제곱을 했더니 무슨 수가 돼버린 거야? 음수가 돼버린 거잖아. 알파는 무슨 수여야 되는데? 실수해야 된대, 서연아.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인 공통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니은도 맞아요. 됐나요? 얘가 허근을 가지면 얘도 허근을 갖는다 그랬네. 맞니? 이게 난 짜증나는데. 얘가 허근을 갖는다 그랬잖아.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얘는 b 프라임 제곱 아니 이거 하면 되지. 빼기 ac가 0보다 작니 이 말이네. 맞냐?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봐봐. 1 루트 3이라고 해봐. 얘는 음수가 확실하지. 얘는 3 빼기 1이니까 양수지. 얘도 틀렸네요. 됐어요? 오케이? 어떻게 바를 수는 없고 그냥 숫자를 그냥 대입해보면 되겠지 뭐. 적당히. 됐죠? 짠짠. 27번 괜찮아요? 와. 괜찮다고? 넘어가요? 넘어가도 돼, 유라? 넘어가도 돼? 자, 여기서는, 28번은 어떻게 할래요? 제곱해, 제곱. XY가 다 양의정수라 그랬으니까, 이 내놓은 새끼가, 이 정신병자야. 근데 루트 G가 무슨 수야? 무리수라는 것만 좀 기억합시다. 제곱하면은 얘는 누구지? X 더하기 Y 더하기 얼마? 2 루트 XY가 4 더하기 루트 G하고 같대요. 끝.
그러면 x 더하기 두 개 갖다 주려면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4. 요 넘어가면은 루트 얼마야? 4xy죠. 얘가 누구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 g. 그러면 g가 누구? 4xy. 다음. 근데 얘네들이 무슨 수라 그랬으니까? 더해서 4되는 애 찾으면 되지. 1, 3, 2, 3, 1로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형, 되겠나? 넘어갈게요. 자, 29번. 얘가 정수인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론적인 풀이로 가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2m. 됐나요? 알파 베타는 누구예요? 2m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가 돼요. 돼요? 됐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근해 공식 재미없어. 그러면 여기서 봐요. 맞춰주면 되지 개수를. 여기서 m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됐니? m제곱은 넘기면 2분의 누구? 알파 베타 누구? 빼기 1인가요? 더하기 1인가 더하기. 그치? 그러면 얘를 제곱한 게 그쵸? 4분의 누구?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누구하고 같으면 돼요? 2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1하고 같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차피 따다닥 전개해서 그 고생을 하면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알파 뽕뽕 베타 뽕뽕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템? 템 한번 해볼까요? 전개하면 4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는 2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1 샥샥샥 곱하면은 얼마가 돼요? 아니다. 얘네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그냥 얼마 나와요? 그냥 4네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찾았잖아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4가 되는 얘네들의 순서쌍만 찾으면 되지 않으니? 근데 알파 베타가 무슨 수였으니까 정수라 그랬으니까 0, 2, 2,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됐어요? 음. 이야? 그럼 어디서 틀렸지? 계산 실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에. 여기가 2네요, 2. 2네요. 그치? 응.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찾으면 이제 요거 나오니까 놓고 그냥 계산하면 나오지 이제. 그럼 물론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m 제곱 마이너스 얼마? 2m 제곱 플러스 2. 그치? 그럼 정수가 되려면 얘가 정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됐어요? 하나 더, 한 번 더 해볼까? 어떻게도 할 수 있을까? 이 인수분해 안 되니? 안 되겠지. 그럼 안 되면 안 돼. 넘어가죠. 자, 30번은 근데 뭘 봐야 돼, 한결? 제곱 더하기 뭘 봐야 돼? 제곱을 봐야 돼. 되겠어? 되겠어?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빼기 3y 빼기 2가 0이 돼야 되고 xy 빼기 2x 더하기 2y 빼기 7도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정수니까 이야 얘네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오케이? 되겠어요? 누구만 이제 확인해 보면 돼. 이 밑에 것만 확인해 봐. 얘를 7을 쭉 넘겨. x로 묶어. y 빼기 2 더하기 2에 얼마? y 빼기 2는 7에다가 4를 뺐잖아. 그치? 양배에다 4를 빼야 되지. 그러면 얼마가 돼요? x 더하기 2 y 빼기 2는 얼마? 3.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한해서 여기서 이제 a가 될 수 있는 게 1하고 3도 될 수 있고 3하고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하고 누구? 3,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잖아. 그럼 x들이 다 xy의 쌍들이 구해지겠지. 그냥 연립방정식 다 이런 식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얘도 대입을 해봐. 그 답 되는 것만 찾으면 되지. 그럼 이게 답 되는 게 찾기 싫었으면 어떻게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를 한번 봐봐. 안 돼요. 예쁘게. 되냐? 예쁘게 안 돼. 차라리 이게 하나 구해서 여기다 놓고 만족하는 건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어차피 또 계산하는 건 얼마 안 걸리니까. 인수분해 돼? 안 되는 것 같지? 자, 넘어가자. 왜? 좋아, 되는 것 같아, 인수분해? 그게 아니라 응. 한번 그게 3이 맞아요. 오른쪽. 잠깐만. 원래 이거 마이너스 7짜리 아니야? 그러니까 7이었잖아, 넘어오면. 근데
얼마만큼? xy 마이너스 2x 더하기 2y잖아. 그러니까 이게 y 빼기 1을 썼으니까 빼기 4를 했으니까 됐어요? 자 넘어가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나는 이게 부등식도 이게 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봐볼게요. 만약에 y는 ax 더하기 b라는 함수가 있었나 봐. 됐니? 그러면 얘가 우선은 a가 뭐 양수일 때 뭐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지. 항상 고민을 해보면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여기가 x축이 되겠지. 됐니? 얘를 y는 안 오고 fx라고 생각을 할게. 됐니?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니? fx가 함수값이 0보다 큰 데지. 맞아요? 이쪽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데지. 되니? 그리고 여기는 함수값이 0인 곳이지. 맞아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 하면은 여기를 그냥 편의상 알파라고 줄게. 그럼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x가 얼마보다 큰데야? 알파보다 큰데지. 맞니? 함수값이 0보다 작다 하면은 알파가 어디야? 알파보다 작은 데지. 함수값이 0이야 하면은 x가 누구인데요? 알파인데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부등식은 어차피 함수값이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x축 위에 있냐 이걸 구분짓는 거라고. 그냥 범위를 구분짓는 거야. 됐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면적이거든. 나중에 가면 영역이야, 영역. 그치? 영역으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라 이런 게 있었어 예전에. 예전에는 이제 애초에 이 단원 이름부터가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붙어 있었어 사실은. 그래서 함수들을 막 그려서 도형들을 그려서 얘네들이 크다 작다 뭐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그런 단원이 있었거든. 예, 그런 단원에서 이제 그 단원이 이제 아예 사라지고 그건 이제 그 단원은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살펴볼 수도 없어요. 이제 대학교 가서도 거의 안 배우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은. 근데 여기서는 하여간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부등식을 딱 풀잖아. 어차피 풀 거 아니니. 그러면 봐봐. 이 알파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 그치? 안 변한다고. 이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뭔데? F축과의 교점이잖아. 교점. 그치? 교점들은 변해 안 변해? 해가 만들어지는 경계잖아. 크다 작다의 경계값이잖아. 그 알파가 지금. 걔네들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됐니? 그러면 내가 얘가 0보다 크대. 근데 요놈의 해가 x가 알파였대. 그치? 그러면은 그럼 f 알파가 얼마란 이야기야 사실은? 0이란 이야기예요. 이 자리가 방정식의 이 경계값은 얘가 방정식의 해자리라고. 오케이? 항상 이 얘기는 해요. 얘들한테도. 해년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2차 함수가 그냥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고 쳐보자. 그냥 A가 양수야. 아래로 볼록인 놈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겠지 당연히. 이게 fx야.
그러면 서로 단두 실을 가졌으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거 아니니? 그러면 이 fx가 0보다 큰 데를 찾아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함수 값이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어디 부분이야? 이 부분이 된다고.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fx가 0보다 작은 데를 찾으래. 그러면 어디야? 여기겠지 당연히. 범위를 쓰면 되지. 그치? 근데 얘들이 난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게 x 빼기 3에 x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를 해를 쓰라 그러면은 이것조차도 이제는 못한 애들이 있어요. 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들이 당황을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얘가 3일 거 아니니?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데잖아. 그러면 x가 얼마보다 크고 3보다 크거나 x가 얼마보다 작아?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데를 찾으면 된다 이거잖아. 그냥. 그치?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 이럴 때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의 해가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a하고 b 값 구하라는 거. 그러면 이게 보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니? 얘하고 얘가 뭐야? 이놈의 해잖아. 이 함수의 개수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합자리고 곱자리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b가 얼마 될 거야? 마이너스 15 될 거야.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되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리고 또 얘들이 당황해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대. 그려봤더니 2차 함수가 그치? 그래 놓고 fx가 0 이상인 곳을 찾으세요. 여기가 알파야. 그치? 0 이상인 곳, x축 위에 있는 곳? 얘는 이렇게 할까? 빼자 등호를. fx가 0보다 큰 곳을 찾으세요. 그렇게 나와 있대. 그러면 얘는 그렇네. 항상 0보다 큰데 누구만 씹혀? 알파만 씹히잖아. 그치? 알파일 때 0이 돼버렸으니까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래. 됐니? 그러면 반대로 이런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은 이 새끼는 x축에 접하고 있다 이 말이네. 그치?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식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돼요.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됐니? fx가 0보다 크대. 그러면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얘는 항상 0보다 클 거 아니니? 얘는 모든 실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x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작아졌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재미가 없지. 그래프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생겨 처먹은 놈이야. 됐니? 근데 fx가 0보다 작아야 된대. 해가 있어 없어? 0보다 작은 데가 없잖아.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겠어요? 그러네. 그러면 얘가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봐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길 때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뭘 보면 돼? 판별식을 보면 되지. 판별식이 얼마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으면 되잖아. 이렇게 되려면. 됐니? 근데 또 머저리 같은 것들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이딴 식을 한다고. 왜? 요 값이 양수 크잖아. 그러니까 양수면 되겠구나. 생각 없이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생각보다. 판별식은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 나오고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부등식을 풀기 전에 그냥 뭐가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애들이 물어봐. 쌤,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외울 자신 있으면 외워요. 외워. 이걸 누가 외우고 있어? 그냥 뭐 해? 방금처럼 그냥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려서 하세요. 됐니?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부등식도 답이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 그냥 풀이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쳐다보고 있는 부등식을 쳐다보는 방법. 그럼 이렇게 돼 있대. 또 재밌어. 근데 이렇게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난 거야.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려면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되니? 교점이 존재하겠지. 됐니? 얘를 내가 fx라고 해보고 얘를 gx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누가 더 커? fx가 gx보다 더 크단 말이야. 이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fx가 누구보다 작아? gx보다 작아. 맞아? 그리고 교점이 생길 때만 fx하고 누가 같아져? gx가 같아진단 말이지. 됐니? 그럼 문제에 이런 표현을 준단 말이지. 그렇구나. fx가 gx보다 항상 커야 된대. 그럼 어디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이야. 이 범위 찾으라 이 말이지. 돼요? 근데 우리는 얘를 이제 빼서 볼 거면은 빼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니까 fx 빼기 gx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아지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얘가 알파야.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 이렇게 보는 거에서 뭘 이렇게 빼서 보면 어떻게 바뀐다 이 말이야. 얘가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야. 여기가 x축이고 x좌표만 보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 그러면 당연히 이쪽 범위가 답이 되는 건 확실하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2차 함수도 마찬가지. fx하고 이렇게 지나갔대. 그러면 교점이 생겼대. 그러면 이쪽에서는 누가 더 커? fx가 더 크잖아. gx보다. 여기에서는 누가 더 커? gx가 fx보다 더 크단 말이지. 빼서 보면 이게 빨간 거 빼기 파란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차수가 빨간 게 크니까 2차 함수가 생기고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부분이 해가 된다고 똑같이. 작다는 이쪽이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 이게 그냥 부등식 푸는 방법이에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게 뭐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 누가 크다 작다 하는 건 똑같다, 그냥. 누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런 것만 따지면 된다. 그리고 또 조심하라는 거 나오죠. 보세요. 책에 있는 것만 이제 하고. 잔소리는 다 끝났으니까. 자, AX가 0보다 큰데, 얘가 뭐래? 그냥 앞에서도 그랬잖아. 그냥 방정식 이렇게 주잖아. 여기도 뭐라고만 줘? 그냥 부등식 이렇게만 준단 말이야. 그럼 차수가 안 정해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A가 0이 될 때가 있단 말이지. 특히나 방정식들을 1차 방정식이나 그런 데서 이런 경우 A가 0이 개수가 0이 되는 경우를 해가 특수한 경우라 그래. 됐나요? 예전에는 해가 특수한 경우 해가지고 따로 배웠어. 또 이게 다 있어 내용에. 근데 이제 다 단순화 시킨다면서 그냥 내용만 넣고 주로 이제 여기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요거만 주구장창 했단 말이지. 됐나요? 그럼 얘가 양수면 안 바뀔 거니까 이거고 음수면 이렇게 될 거고 A가 0일 때면 그치? 0은 B잖아. 그럼 B가 0 이상이면 해가 없는 게 다 자명하지. B가 0보다 작으면 모든 시초가 되는 것도 자명하고. 되겠어요? 자명한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거 해본 적 있니? 이런 거? 부등식 사칙 현상?
예전에 언젠가 예전에 서희 너한테 알려준 것 같은데 예전에 이거 근데 근데 뭐 봐봐요. 더하기들은 예전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거에 나와요. 중학교 2학년 거 보면 이런 건 나오잖아. x가 3 이상이고 5 이하일 때 2x 더하기 1의 범위를 찾으세요.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이런 거는 그냥 간편하게 하는 거고 이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을 때 y는 3하고 4 사이일 때 x 더하기 y를 하래. 그러면 간단해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x하고 y를 그냥 더해. 그냥 맞춰놓고 그냥 더하면 돼. 됐니? 빼기면 마이너스 y 하고 더해. 이게 끝이야 그냥 범위에. 근데 한쪽에는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등호가 들어있는 쪽이 있어. 그러면 등호를 이번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등호를 떼고 하면 돼. 됐니? 근데 곱하기는 좀 달라. x, y를 이렇게 곱할 거잖아. 그러면은 다 해봐.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다 곱해봐. 전부 다 하나씩 곱해서 제일 작은 걸 여기다 쓰고 제일 큰 걸 여기다 쓰는 거지. y분의 x도 요 값을 다 구해봐. 그래서 작은 걸 여기다 쓰고 큰 걸 여기다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리는 없어. 이 책이 있으니까 이제 학교 선생도 안 알려줘. 근데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좀 편해져. 네. 범위가 다른 애들을 이렇게 문자 다른 애들끼리 범위를 구하고 싶을 때면 그치 얘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좀 되는 감이 이거 배우면 이렇게 하고 쓰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조금 이제 어려울 때가 있긴 하지만 내가 내 경험상에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문제들은 여기서 풀진 않을게. 되겠죠? 자, 그리고 A, B, C 꼴이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이렇게 만든다고 배웠지. 이것만 돼.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이것만 돼. 얘네들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써놓으면 얘하고는 봐봐. B하고 C의 관계가 안 보이잖아. 그치? A가 B보다 작은 건 맞아. 확실하게. 근데 A가 C보다 작대. 그치? 근데 누구하고 누가 크고 작은지를 몰라. B하고 C가 크고 작은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부등식에서는. 근데 방정식에서는 값을 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등식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 개의 규칙을 맞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됐니?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죠. 됐니? 그리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니까 그냥 쓱 넘어가도 상관없지. 왜냐면 절대값 x가 k보다 작대. 그럼 k는 당연히 k하고 어디 사이 들어있어요? 마이너스 k 사이 들어있어요. 어? 근데 또 이들이 x 빼기 k가 p보다 작대. 그러면 또 이들 쌤 이건 어떻게 해요?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똑같지. x 빼기 k가 p하고 어디 사이 들어있는 거야? 마이너스 p 사이 들어있는 거지. x가 그러면 k 더하기 p하고 k 빼기 p에 들어있는 거야. 제발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알자. 그치 서연아?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우리. 됐니?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바부팅시들이 있어요. 바부팅시라 그래 걔네들 나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다 이렇게 써. 그래 여기 딱 써놨잖아. 그래놓고 아 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k x k 이렇게 쓰면 되지 않? 애초에 이런 건 존재해 안 해? 안 해. 절대값은 무조건 얼마 이상이야. 0 이상이란 말이야. 음수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제일 작아봐야 0이란 말이야. 제일 신기한 애들이 이런 거지. 절대값
x 더하기 3이 y는 요놈의 뭐 최소값 구하래. 얼마야? 0이야. 왜?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얘가. 됐어요? 그래서 해의 조건 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돼. 연립 2차 부등식 뭐 하면 돼? 연립 2차 부등식 구해서 겹치는 데 찾으면 돼. 연립 부등식, 연립방정식은 뭐야? 해가 두 개 동시에 있는 해잖아. 연립 부등식은 뭐야? 두 해가 겹치는 부분이야. 오케이? 겹치는 영역의 해가 연립 부등식의 해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이거는 언젠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저번에 방정 2차 함수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나? 실근의 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실근의 위치 이것도 한 것 같은데. 그치? 한판 대결. 들은 기억이 없지? 이거는 했잖아. 그쵸? 이건 하고 이건 안 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거면은 판별식이 0 이상이 되고 더한 게 양수, 곱한 게 양수면 되고 모두 음수일 거면 판별식이 0 이상이고 합한 게 음수, 곱한 게 양수면 되겠지. 그리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곱한 게 음수면 돼. 그냥 끝. 어차피 두 근을 가져야 두 개를 가져야 서로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판별식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근이 내가 안 보이는 근이 있나? 그리고 이거는 한 것 같긴 한데 언젠가. 그치? 서희 들어본 적 있지? 응, 기억나지? 쓰라면 써볼 수 있지. 응. 자,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센 정도밖에 안 돼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기까지 하고 수업은 마무리 지을게요.